러시아는 보드카를 즐겨 마신다고 알려져 있지만 홍차를 자주 마시는 것으로도 유명하다. 1618년 명나라 사신이 러시아 황제 차르에게 홍차를 선물했다는 사료가 있을 정도로 러시아 홍차의 역사는 오래됐는데, 영국인들이 애프터눈 티를 마시는 데 비해 러시아인들은 하루 종일 홍차를 마신다고 한다. 러시아의 대통령 블라디미르 푸틴도 홍차를 매우 즐기는데, 푸틴의 홍차는 세상에서 가장 비싸고 위험하다고 알려져 있다. 이 홍차를 대접받은 사람들은 모두 의식을 잃고 쓰러졌는데, 푸틴의 홍차를 대접받은 사람들은 누구이며 그들은 어떻게 됐을까? 노바야 가제타 신문의 기자였던 안나 폴리콥스카야. 그녀는 체첸 전쟁의 참상에 대해 주로 보도했으며 1999년에 일어난 모스크바 아파트 폭탄 사건이 사실은 푸틴의 자작극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녀는 푸틴 대통령을 비판하며 푸틴의 러시아라는 책을 출간하면서 2004년 비행기에서 차를 마시고 의식을 잃게 된다. 당시에는 목숨을 건졌지만 그녀는 2년 뒤 결국 암살당하고 마는데, 2006년 10월 7일 집 앞 엘리베이터 안에서 그 안의 총에 머리를 맞아 살해된 것이다. 공교롭게도 이날은 블라디미르 푸틴의 생일이었다. 그녀가 주장했던 푸틴을 향한 가장 끔찍한 의혹은 그가 대통령이 되기 위해 1999년 아파트 폭탄 테러를 배후에서 지시했다는 것이다. 1999년 9월 모스크바와 볼고돈스크 쇼핑센터와 아파트 등의 인구 밀집 지역에서 여러 차례의 폭탄 테러가 발생했다. 약 300명이 사망했으며 1000여 명이 부상을 당한 참담한 사건이었는데, KGB 출신의 푸틴은 연방보안국 국장에서 이제 막 신임 총리로 올라섰으며 대통령 선거는 코앞인 상황이었다. 상황을 진두지휘하던 푸틴은 테러의 배후로 체첸 반군을 지목했고 곧바로 테러리즘 소탕 명분을 앞세워 제2차 체첸 전쟁을 시작했다. 전쟁의 승기를 잡으며 이 사건은 푸틴이 대통령이 되는 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 그러나 이후 이 폭발물을 설치한 3명의 남자가 체포되고, 이들이 정작 푸틴이 한때 수장으로 있었던 연방보안국 소속이었음이 밝혀진다. 이에 러시아 당국은 훈련 중이었다고 입장을 밝혔지만, 일각에서는 이 폭탄 테러 사건에 연방보안국이 관여했으며 푸틴이 배후에 있다고 의심한다. 그리고 안나 폴리콥스카야가 죽고 약 한 달 뒤 푸틴의 홍차가 유명해지는 사건이 일어난다. 알렉산드르 리트비넨코는 KGB 출신으로 FSB 요원이었는데, 그는 1998년 푸틴의 반정부 인사인 보리스 베레조프스키를 암살하라는 명령을 받았다고 폭로한다. 이후 그는 2000년 영국으로 망명하게 되는데, 그는 모스크바 아파트 폭파 사건이 푸틴의 자작극이라고 폭로하는 등 푸틴 대통령에 대한 비판을 서슴지 않았다. 또 안나의 죽음을 푸틴이 명령했다고 공개적으로 고발했는데, 2006년 11월 1일 영국 런던, 그는 FSB 동료였던 안드레이 르고보이와 드미트리 콥준을 만나기 위해 한 호텔로 향했다. 이야기를 나누다 그들은 차를 권했고 리트비넨코는 그 차를 마시게 된다. 집에 돌아간 그는 구토와 복통을 호소하며 쓰러졌고 병원에 실려갔다. 치료에도 그의 상태는 악화되며 머리카락이 전부 빠지더니 주요 장기들이 괴사되어 갔는데, 그럼에도 그는 인터뷰를 진행했고 이렇게 말했다. 독극물 공격의 배후엔 푸틴 대통령이 있습니다. 그리고 리트비넨코는 인터뷰 5일 후 입원한 지 3주 만에 사망하고 만다. 그리고 그의 몸속에서 믿을 수 없는 것이 발견되었는데, 바로 고농도 방사성 물질인 폴로늄이 검출된 것이다. 폴로늄의 독성은 청산가리의 최소 25만 배에서 최대 1조 배로 아주 치명적인데, 성인 한 명을 죽이는데 1마이크로그램이면 충분하다. 참고로 가는 소금 한 알갱이의 질량이 약 60마이크로그램 정도이다. 자연적으로는 거의 존재하지 않으며 인공적으로 만든다고 해도 전 세계 연간 생산량이 100g 밖에 되지 않아 매우 희귀하다. 대부분이 러시아에서 생산되고 정보기관이나 군부가 아니면 쉽게 구할 수 없는 물질이다. 그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비싼 암살 수단인 것이다. 폴로늄은 다른 방사성 물질들과 달리 피부를 뚫고 직접 체내로 들어갈 수는 없지만, 사람이 먹게 되면 막대한 알파선을 분출시키며
장기, 세포, 심지어 DNA까지 완전히 분쇄시키는데 일단 몸에 들어가면 치료 방법이 전혀 없고 2에서 3주간에 걸쳐 몸이 파괴되며 사망에 이른다고 알려져 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긴다. 사람을 한 번에 죽게 만드는 극독은 은근히 많은데 해독제가 없는 것도 꽤 있고 독살인지 구별하기에 어려운 물질도 많다. 그런데 왜 하필 검출될 게 뻔한 폴로늄을 암살 무기로 썼을까? 답은 간단하다. 폴로늄이라는 희귀한 물질을 사용해서 러시아가 그 배후라는 것을 일부러 알려준 것이다. 푸틴 대통령이 자신과 국가에 반대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더 이상 날뛰지 말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보여준 것이다. 당시 리트비넨코가 마신 차는 녹차였지만 이 사건은 방사능 홍차 사건으로 알려졌고 푸틴의 홍차는 정적 제거를 위한 암살 방법으로 유명해졌다. 영국 정부는 리트비넨코의 죽음에 강력한 의심을 품고 수사를 시작했고 2016년 결론을 내린다. 리트비넨코는 루고보이와 코튼에 의해 독살되었고 살해 배후는 FSB이며 그 계획은 푸틴 대통령의 승인 하에 시행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러시아 정부는 이를 강력히 부인했고 루고보이는 영국의 조사 결과가 거짓말이라고 비난했지만 유럽 인권재판소는 리트비넨코 사망 사건의 배후가 러시아라고 최종 판결했다. 그 이후로도 푸틴의 홍차 선물은 끝나지 않았다. 2020년 8월 20일 러시아 톰스크 공항. 한 남성이 공항 카페로 들어간다. 홍차를 주문한 그는 여유롭게 차를 즐긴 뒤 모스크바행 비행기에 올랐는데 그는 비행기가 이륙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기괴한 비명을 지르며 정신을 잃고 쓰러진다. 그는 푸틴의 유일한 대항마로 손꼽히던 러시아의 야권 운동가 알렉세이 나발리였다. 그는 푸틴의 장기 독재를 강력하게 비난하며 푸틴의 정치 저격수로 알려져 있었는데 비행기는 즉시 가까운 공항에 착륙했고 나발리는 병원으로 긴급 이송된다. 비상 착륙을 하지 않았다면 죽었을 수도 있는 긴박한 상황이었는데 검사 결과 러시아 의료진은 나발리의 몸에서 독극물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독일 병원에서 검사를 진행한 결과 나발리의 몸에서 노비촉 계열의 독극물이 발견된 것이다. 노비촉은 옛 소련이 군사용으로 개발한 신경작용제인데 다량으로 생산된 곳 역시 러시아였다. 이후 나발리는 독일에서 치료를 받고 기적적으로 건강을 회복했지만 러시아로 입국하자마자 정치 후원금과 관련해 당국이 제기한 사기 혐의로 감옥에 수감되었다. 이렇게 러시아 반체제 인사들이 독살당하거나 갑작스러운 죽음을 맞이하는 것은 놀랄 일이 아니다. 독살은 이미 구소련 시절부터 KGB가 자주 이용했던 방법인데 소련이 붕괴된 뒤에는 이런 사건들이 거의 사라졌었다. 하지만 2000년 KGB 요원 출신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 여러 인사들이 의문의 사고나 암살로 목숨을 잃기 시작한 것이다. 러시아는 아직까지도 이른바 홍차 사건이라 불리는 일들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2000년부터 지금까지 단 4년만 빼놓고 대통령 임기를 이어나가고 있는 푸틴. 2020년 국민투표로 통과된 개헌안으로 푸틴은 2036년까지 대통령직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다. 그의 권력은 언제까지 유지될 것이며 그 욕심의 끝은 어디일까?